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주말인데요. 글쎄요, 주식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가 조금씩 경력이 쌓여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원금이 보전이 된다면은 그런, 단지 수익이 작고 많고의 문제일 뿐이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금이 깎일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원금이 수익이 나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겠지만, 원금이 깎이게 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꽤 될 겁니다. 이거 내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손실이 되고 있어. 이거 차라리 그냥 원금을 유지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다. 내 원금만 되면은 그만해야지, 주식 빼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원금이 되고 나면은 사람이 또 마음이 달라져요. 또 기대감이 생기죠. 네. 그 주식은 그런 약간 어떤 중독성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뭔가 안 하려면, 일단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그 미련이 항상 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만 하다가 결국은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이제 그 중독성이라는 건 사실 그 원금 손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시작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금 손실과 상승과 무관하게 약간의 어떤 게임처럼 즐기려는 그런 그 심리가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심리가 나중에는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성공으로 이어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실제로 보면은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수익보다는 손실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죠. 제 경험상, 여러분들 경험은 다 실로 다양하겠지만, 제 경험상, 잘못된 투자 방법,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친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새로 신규로 주식시장에 올해 코로나 폭락 이후에 떨어진 층들이 20대, 30대들이에요. 20대, 30대들이, 전체 그 신규 투자자들의 한 50 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사회 경험도 풍부하지 않고, 주식 초보들인 경우가 절대 다수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지금 나이가 든 중장년층도 그 시절에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대, 30대 때는 뭔가 열망, 패기, 이런 게 넘쳐요. 열정, 이런 게 넘쳐가지고, 경제적인 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누구나 다 추구하죠. 특히 더 젊을수록 희한하게 더,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또 그런 이유가 있죠. 이제 30대, 40대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경험도 쌓이고 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좀 알고 이래가지고, 내 기대치와 그 현실은 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그런 꿈을 갖게 되는데, 20대들은, 20대나 30대 초반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좀, 이게, 배포가 크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아직 미혼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책임져야 될 부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사람대로 또 절망,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간절함이 있어요. 뭐 어떤 간절함이냐면, 특히 이제 이제 사무직에 근무했던 사람하고 이제 육체 노동으로 이제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육체 노동으로 이제 육체 근로를 통해 갖고 뭐 이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먹고 살기 급급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못 모은 상태에서 뭐 정년을 맞고 이런 분들이 또 꽤 많아요. 물론 뭐 이제 생산직이라 할지라도 뭐 큰 대기업에서 생산직을 하신 분들은 웬만한 사무직보다는 훨씬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했던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육체 근로를 할 수 있는 몸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모아놓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불려보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은 근데 뭐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걸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런 걸 접해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주식하면은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성공한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성공 사례를 보고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뭐 있는 돈마저도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또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뭐 유사 투자 자문이랑 리딩방, 왜냐하면 이제 아는 게 없고 재산은 늘려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제 쉽게 갖고 돈을 주고 수익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어폐가 있죠. 뭔가 이렇게 돈을 주고 수익을 산다는 거는 좀 딱 어떤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그런데도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환경도 안 되는 것이고, 주식 공부에 대해서. 뭐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내가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사 투자 자문이나 리딩방 뭐 이런 사람들이죠. 20대들도 마찬가지고, 20대들도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20대들이라든가 노년층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짧은 시간에 작은 돈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 혹은 뭐 든든한 노후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에 유혹을 받기 쉽냐면은 그런 뭐 짧은 기간에 작은 돈 가지고 크게 벌었다는 그런 타이틀에 유혹을 많이 당하고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타이틀을 그런 걸 많이 달죠. 예전에는 뭐 블로그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거의 유튜버죠.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런 타이틀을 다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얼마로 불린, 뭐 얼마를 가지고 얼마 만에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이제 뭐 얼마 가지고 얼마를 뭐 번 사람, 뭐 이런 게, 그거를 이제 썸네일로 이제 부각을 시켜가지고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거나 사실일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걸 추종을 하게 되는 거지. 아무래도 그런 게 쏠리겠죠. 근데 그게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옛날에 뭐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증은 안 됐어요. 검증은 안 됐는데, 검증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계좌를 공개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또 그래요. 지금 또 계좌를 공개해야지 뭐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를 공개하는 거 그거 충분히 옛날에도 그렇고
조작했다가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통해서 신뢰를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계좌 까고 뭐 이렇게 내가 재산은 뭐 있다는 거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거 머리만 조금 쓰면은 여러분들 그 뭐 계좌 까는 거 뭐 이런 거 다 조작. 특히 지금 옛날에는 훨씬 더 쉬웠죠. 블로그 때 블로그 시대 때는 더 그렇고. 지금 또 뭐 유튜브라고 하지만 동영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런 거는 이제 계좌 조작은 가능해요. 그리고 뭐 내가 뭐 예전에 뭐 이희진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차를 뭐 실제로 차를 가지고 많이 샀죠. 고급 차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지금 또 그렇고 뭐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그 주입을 하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 후반 4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잘 안 넘어가요. 뭐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에 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충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좀 알기 때문에 그 나이 되면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잘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2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이 적은 그런 소년생 혹은 이제 육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삶을 살아오신 그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 혹은 이제 그런 가정주부들 뭐 중장년층 그러니까 젊은 가정주부가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중장년층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잘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틀만 보고 이제 그 겉포장지만 보고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추정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예요. 근데 이제 그 극소수도 그런 사람을 추종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추종해서 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 거의 대부분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 누구한테 뭐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혼자 터득해갖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재해가지고 자기만의 맞춤, 그걸 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뭐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을 추종해간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구나. 뭐 방법을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게 왜 안 되냐면은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맞춤형, 자기 환경이나 자기 모든 조건에 맞는 맞춤형에 최적화된 맞춤형에 따라서 해야지만 그게 잘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하고 환경도 다 다르고 출발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죠? 뭐 종잣돈도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전업 투자자인데 나는 생업이 가지니까 시간의 수도 안 맞고 나이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없는데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있고 없고 차이, 그리고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 또 자녀가 또 있어도 또 연령대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 이것 따라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똑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쉽게 해가고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자기 마케팅.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여러분 나이도 좀 증권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인터넷 이전에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주 5일제가 아니고 이제 토요일 반공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나 좀 되면은 이제 경제신문 밑에 조그만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뭔 광고냐면은 주식 강연 대한 광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증권사 근무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무슨 주식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장 타이틀을 달고 무슨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고, 똑같아요, 지금이랑. 주식 수익률 몇 프로 몇천 프로 달성, 이래갖고 그런
그 광고 타이틀 카피를 딱 달고, 지금은 그게 이제 유튜브 썸네일로 변했은 것 뿐이죠. 예. 크게 해갖고 신문 광고에 딱 때리고 이제 밑에다가 무슨 소장 주식 몇 프로 달성 이래갖고 이제 소장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거죠. 본인이 만든 무슨 주식 연구소 이런 거 소장, 무슨 경제 투자 연구소 이런 소장이죠. 그런 소장 사갖고 이게 쭉 화려한 타이틀 쫙 내걸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언제 어디서 해갖고 이제 거기다 항상 이제 돈을 받죠. 한 몇만 원, 2만 원, 3만 원, 한 5만 원 이렇게 받죠. 그리고 선착순을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강당에서 하니까. 근데 그런 양반들이 또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당 또 어떤 강당에서 하냐면은 금융기관 강당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좀 더, 그러니까 다 마케팅이죠, 그게. 근데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또 열심히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빽빽하게 메꿔가지고 공부를, 이제 강의를 듣죠. 근데 그거 사실 지금 유튜브 강의나 그거랑 지금 또 증권 방송, 케이블 방송 이런 데서 나오는 강의랑 똑같아요. 그런 방식이 다만 채널만 바뀔 뿐이죠. 그런 데서 일반 오프라인 칠판에 막 적어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빔 싸가지고 하거나 이런 거, 그거 발전돼가지고 이제 블로그에서도 하고 또 리딩방, 전화방, 네? 정보 제공료 이제 받고 하는 전화 분당 얼마 해갖고 정보 제공료 받고 하거나, 이제 지금은 유튜브 넘어와가지고 이제 유사 투자자문 또 하고 있고 또 리딩방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혹은 돈을 안 주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다. 근데 이제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구독자들을 다 이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자 좀 한 몇만 내지 한 최소 몇만에서 어느 정도 한 10만 이상 모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구독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을 주고, 주식은 그렇게 돈을 주고 공부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뭔 말이냐 하면은 주식은 답이 없다, 이제 이 말에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답이 없는데 가르쳐 준다? 뭘 가르쳐 준다는 거죠? 방법? 무슨 방법이요? 답을 찾는 방법? 답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러니까 잘 모르는 초보들을 대상으로 혹은 간절함이 절실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활용한다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나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생리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경제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서 나와요. 성공 사례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는 2000년대 하고 10년대 요 때까지는 이제 블로그나 인터넷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런 성공 사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사례들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가, 근데 옛날에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좀 많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코 세발낙지라든가 이런 분들, 네. 다 이제 선물 시장, 주식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주식 농부 이런 분들도 이제 옛날에 나왔던 분들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면 이제 경제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블로그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유튜브에도 마찬가지로 또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유튜브에 어떤 이제 자칭, 이제 내가 돈을 이만큼, 주식에서 이만큼 벌었다.
혹은 내가 뭐 주식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큰 투자금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뭐, 그, 돈을 벌었다는 걸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계좌를 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자기가 뭐, 사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이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그게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부자가 해도 그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구독자가 있건 없건 구독자를 모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가 유튜브를 하는 걸 이유가 뭐야? 그런 사람들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다 그냥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뭐 상당수는 뭐 여러분한테 제가 가진 노하우,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노하우를 그냥 무료로 가르쳐드리.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근데 뭘 굳이 뭘 그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막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구독자가 확 늘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도 애를 엄청 쓴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 자체에서 벌써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들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막 유튜브 구독자 늘려가지고 광고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근데 광고 수익만 늘리려고 하기에는 좀, 다른 목적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구독자가 좀 모이면은 좀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구독자가 모이면은.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생기면 유명해지면은 이제 인터뷰, 재테크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터뷰를 하는 또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섭외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예.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제 인터뷰하는 그 유튜버들은 또 어때요? 자기 유튜버가 인터뷰 유튜브 한 사람 또 그 나름대로 또 자기 유튜버가 또 구독자가 많이 넣고 해야 되니까 이제 어그로, 그러니까 뭐 구독자한테 호기심을 끌만한 이제 타이틀을 달가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타이틀을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당사자 말만 듣고 타이틀을 뭐 똑같이 달아요. 뭐 얼마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몇십억을 만들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뭐랄까 주식 초보자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 화려한 타이틀을 이제 그 당사자 말만 듣고 똑같이 달아버려요. 달아버리고 근데 그런 재테크 인터뷰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하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고 조금 더 유명해지면 또 다 초청을 해요. 또 섭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채널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를 갖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채널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인터뷰 채널을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인터뷰하는 그 유튜버들이 그 사람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해가지고 본인이 좀 유명세를 알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또 추가로 더 도와주면은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 방송국도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 아이템을 찾기 위한 그 경쟁이.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해갖고 방송국에 섭외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잡지, 신문, 막 전문,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분야, 막 이런 데를 다 뒤져요. 막 다 뒤지면서 그 아이템을 찾으려 애를 써요. 근데 유튜버가 요즘에는 아주 방송 아이템을 찾는 아주 좋은 매개체죠. 그래갖고 이제 섭외하는 사람들이 보면 방송국에 유튜브를 엄청 뒤집니다. 그 전에는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블로그를 엄청 뒤졌죠, 블로그. 그래갖고 방송 아이템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유튜브, 특히 요즘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이 이제 핫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국들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방송에 섭외하고 출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구독자를 늘리게끔 방송국에 하고 다른 인터뷰어들이 엄청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신뢰가 팍팍 쏘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도 검증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검증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사람한테 섭외를 하면서 당신이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뭐 이렇게 다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증권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지면서 나중에 그 사람의 실체, 과오들이 드러나가지고, 이게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또 아니면 타격을 크게 있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에서 강의로 이제 뭐, 인생 성공 뭐 이런 강의로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던 한 강사도,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결국은 뭔가 이게 그 사람을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갖다 까발리면서 뭐예요? 허위 학력으로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이제 퇴출됐잖아요. 뭐 그 사람이 지금 지금 또 유튜브를 또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또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또 뭐 가장 최근에 예를 들자면 또 뭐 이근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근대희도 결국은 그래도 좀 이게 유튜브 이런 데서 유명할 때는 안 그랬는데 공중파 방송에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뭐 몇백만 원 빚도 돈 빌려준 거 뭔가 그 문제도 사실로 드러났고 안 갚은 거. 근데 요번에 또 성추행 그것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그 아이템을 찾았던 방송국들이 그냥 어떤 유튜브에서 유명하니까 이제 막 방송에 출연시키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유튜버에서 안 그런 말도 그런 부분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 굉장히 그 유튜브에서 이제 주식에서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제 과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댓글로 까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댓글 보면은 다 이제 그 사람을 옛날부터 봐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한테 신뢰를 안 하죠.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 하고 왜 신뢰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너무 지나친 희망 이런 거 기대감 가지고 이제 좀 좀 약간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비슷한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맹신 좀 굉장히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이런 경우가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원금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조건 책임이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주고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돈을 주고 뭔가를 하면은 나중에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내가 겪어봐야지, 내가 정말로 겪어서 잘 안 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면은 모를까. 근데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을걸요. 아마 잘 안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그냥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공부해갖고 이제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누구를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지금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공부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추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으면은 그냥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더 낫습니다.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이런 생각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열에 8, 9은 실패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공부 방법을 본인에 맞게, 본인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게 맞게 자기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추종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 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본인들이 겪어보면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제 뭐랄까, 실체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뭐 실패도 겪었고, 이제 투자 실패도 겪었고 했지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뭐랄까, 좀 그 돈을 쓴 거라면은 이제 경제신문을 하고 경제 잡지를 구독해 본 구독료 뭐 그 정도 말고는 돈을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유사 투자자문이라든가 리딩바 이런 쪽 뭐 같은 주식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주식 공부를 하는 데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깨달았고, 내 스스로가 이제 그 경험치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뭐 과오를 줄여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고는 이제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월별로 따지면 손해보는 월도 꽤 많고요. 뭐 연별로도 그렇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좋지 않았죠. 근데 반면에 2018년도 같은 게 굉장히 좀 뭐 수익이 좀 좋게 나왔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뭐든지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뭐 남한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가 아니고 그냥 남한테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이제 뭐 그러면 정보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정보를 어느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뭐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환경이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왜 똑같은 나이래도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결혼 안 했고 이러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크게 못 질러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근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 혼자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 버는 거 다 때려 넣어도 부담이 없어. 망해도 자기 혼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나이래도 그 가정이 있고 없고 차이, 또 가정이 있더라도 뭐 아이가 있고 없고 차이, 그거 다르고. 그러면 뭐 생업이 있더라도 생업이 자영업이냐 회사원이냐 또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환경이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냥 누가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본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봐서 알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대부분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듣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이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좀 뭐 B급 정도의 뭐 이렇게 좀 허접한 유튜버라서 이제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전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뭐 그래도 뭐 이제 모르겠어.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듣는 연령대가 이렇게 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45세부터 55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유튜버들도 어떤 특정 연령층 이제 구독자들이 많은 유튜버별로 있어요. 뭐 옛날부터 뭐 이제 아주 전통주를 굉장히 뭐 네 대 종목만 계속 강조하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제 중장년층,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이제 뭐 주부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장년층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구독자고, 또 또 다른 이제 유명한 유튜버는 또 뭐 20대, 30대 초반, 뭐 아까 얘기한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이 주 구독층이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제 20, 30대들이 좋아할 만큼 이렇게 편집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썸네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이제 20, 30대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그 연령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비중이. 예, 물론 20대도 있어요. 한 뭐 10% 미만의 비중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듣지는 않아서 제 구독을 안 해가지고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 갖고 자기한테 딱 적합형 맞춤형을 투자를 하는 게, 자기 여건에 맞는, 자기 환경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성장 이제 하락이 폭락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다 됐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추가 상승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굉장히 재미가 없고, 이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상관없이 계속 단타만 치니까 별로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뭐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이제 지금 굉장히 좀 가을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그런 아마 지금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주식이 정말로 어려운 거구나. 주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신중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뭐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주식 진짜 어렵네,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손실 나면 짜증나고 이런 짜증나고, 자기 감정이 마인드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일어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 걸어도 누가 말 거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예? 주식에서 손실이 많이 나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 지금 제 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주식 잘 될 때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신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 걸고 기분이 업돼 있는데, 손실 나면은 누가 말 거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네. 그건 제 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마 그런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자기 포트폴리오, 자기 계좌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새로 조정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까? 자,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손실을 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계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요. 자기 계좌가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종목을 살 때는 그 종목이 얼마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샀겠죠. 근데 내 생각과 달리 그게 안 오르면은 안 오른다는 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실을 보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자기 계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을 해야 되죠. 손절을. 그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손절을 한다는 거는 내가 100원에 산 거를 70원에 팔아야 된다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거는 좀 바보짓이잖아요. 일반 물건에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어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팔 줄 알아야 됩니다. 팔 줄 알고,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에서 내가 이거를 손절함으로 인해서 잃었던 손실, 100원짜리를 70원이 됐는데 거기서 제가 30원을 손해보고 팔았어. 과감하게 30원, 70원이 100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30원을 오르는 종목에 옮겨서 그 30원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70원이 100원짜리가 70원이 돼 있으면은 그게 100원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식이 계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내려간 주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가 한 달 있다가 70원이 됐어. 그럼 70원이 갖고 내가 100원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한 달이 더 지났는데도 100원이 안 되고 여전히 70원이 있어. 근데 100원 됐다가 150원 된 주식이 있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150원 된 주식은 200원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 달 있다가 이 100원짜리가 70원이 된 거를 30원 손해보고 팔아가지고 150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200원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벌써 30원을, 내가 손해본 30원을 다 상쇄하고 또 20원을 더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을 한다는 거는 내가 물론 무조건 하락한다고 무조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딱 봤을 때 이 종목이 내일은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내려와서 전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그리고 뭔가 호재가 될 만한 것도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이 감이 와요. 그러니까 감이 오고 딱 이렇게 보통 보이면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뭐 정확히는 몰라도.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털고 상승 종목으로 올라타는 게 그 손실 봤던 거를 회복할 수 있는,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대부분 보면 손실 난 거는 그냥 손실 난 채로 그게 뭐 본전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는 종목은 어떻게든 빨리 팔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야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손실 난 거를 팔고 수익 난 것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반대로 한단 말입니다. 수익 난 거는 조금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손실은 난 거는 손실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매도를 못 해요. 이러니까 돈이 안 벌리죠, 당연히.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하고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전도 굉장히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없애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요. 미련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아쉬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유해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냥 팔면은 그냥 그 즉시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 종목을 당분간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팔고 나서도 그래요. 아이씨, 내가 지금까지 안 팔았는데 이거 오늘 내일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팔아놓고 내일 또 봐요. 그거를. 참 심리가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사실 생업을 안 하고 생업이 없고 그냥 시간이 많고 이랬다면 이제 좀 편집도 잘하고 뭐 이제 또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뭐 일반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하고 구독자를 많이 끌고 이러고 싶은데 이제 뭐 저는 사실 그런 데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고요.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계좌를 까거나 뭘 자랑하거나 뭐 나를 자랑하거나 뭐 이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 정도로 뭐 돈을 엄청나게 크게 무슨 대박나게 송간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독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조차도 조금 약간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이 바쁘고 이러면은 이게 뭐랄까 약간의 의무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무슨 마감 시황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기장처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일이 바쁘고 이런 날에는 뭐 좀 못하고 이러는데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하고 올리거나 뭐 그러는데 근데 뭐 구독자 욕심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뭐 그게 또 이제 또 구독자들도 구독자 나름대로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또 이제 작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제 매일매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방송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거나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고맙죠. 제가 이제 그 다른 유튜버들은 내가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안 좋은 주식이라면 그냥 안 좋다고 확 얘기해버리고, 뭐 매도해라 이러고, 뭐 요번에 이제 뭐 빅히트 같은 것도 매수하지 말아라 해버리고, 또 이제 뭐 옛날에 그 제가 드림 CIS 누가 부탁했을 때도 매도하라, 매도 권유 드린다, 뭐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까버리고, 이제 그 주가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사람이 이제 좀 종목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매도하라고,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매도하라고 딱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드림 CIS라는 종목. 그것도 신규 상장주였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요.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가 매일매일 이제 증가하고 줄어들고, 이게 통계로 쭉 나오더라고요, 표로. 그래 보니까 이제 제가 7월 말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구독자보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 한 2배 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제 날짜별로 쭉 보니까 이제 역시 제가 이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종목들의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마다 많이 빠져나갔어요. 요번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요번에 요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요거도 이제 제가 엊그제 신규 상장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도 조금 구독자가 조금 빠져나갔더라고요.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전에 제일 많이 빠져나간 데가 저것 있죠. SK 바이오팜 분석할 때 처음 했을 때 제일 많이 빠져나갔고, 그 전에 이제 저 메디톡스 좀 안 좋게 얘기했을 때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드림 CIS도 좀 빠져나갔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면 그 종목, 내가 한 종목이 얼마나 현재 그 시점에서 핫한 종목이고 투자자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독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알죠. 이렇게 하면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굳이 뭐 안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든 뭐 수익을 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걸 더 원하지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런 거 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나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제가 종목 분석한 대로 주가가 다 하락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뭐 요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상한가에, 상장 첫날 상한가에 매수하는 호구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딱 하고 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타이틀을 아예 달아버려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뭐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뭐 성공한 것이죠. 뭐 그리고 옛날에 뭐 SK 바이오팜도 뭐 19만 원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점점 내려갈 것이다,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결국 한 10만 원대,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14만 원, 15만 원 그 가격 14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5만 원대가, 그렇죠. 근데 드림 CIS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분이 3만 원대에부터 이게 2만 7천 원대인가 그때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종목 분석을 지금 또 제 구독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거 안 오를 것 같아,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2만 원도 안 될걸요, 아마. 지금 그분이 2만 8천 원대쯤에 아마 종목 분석을 좀 부탁했는데, 지금 한 2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한 돈 만 원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한 8, 9천 원. 제가 저번에 봤을 때 2만 원대 초반이던데. 뭐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제 분석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줄이고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지, 뭐 구독자가 늘고 하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새겨 듣는다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나가버리는, 탈퇴해버리는, 이런데 구독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그죠? 물론 뭐 그 심정은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질질 흘러나고 안 그래도 손해보고 있는데 거기다 안 좋은 소리를 해버리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이제 주식은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의 가진 종목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다
냉정하게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뭐 하여간 뭐 말을 하려면 이제 끝도 한도 없고 하니까 뭐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지금 또 많이 방송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조금씩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이바구 주식과 관련된 이바구들을 이제 뭐 할 기회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신중해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죠, 결코.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요.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